강사이신 우리 국가대표 송은석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그 강의 주제가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상생 방안과 김천 그 미래 이렇게 와서 좀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 조금 좀 생각을 했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게 별로 없겠다.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그 부분을 좀 한번 먼저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철도 이야기를 먼저 좀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철도가 그동안에 뭐 하도 이슈가 많이 되어서 내용을 이미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몇 가지 드리고 난 뒤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천에서 현재 그 뭐랄까 이견이랄까 의견이 조금 좀 나눠지는 부분이 KTX 구미역 정차 방안이라는 겁니다. KTX 구미역 정차 방안이라고 하는 이 용역은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실제 용역 결과는 지난 6월 이전에 이미 내용은 사실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KTX 구미역 정차 방안 어떻게 되었냐,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 답은 뭡니까? 용역 중이다. 답은 용역 중이다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참고로 왜 KTX 구미역 정차 방안이라고 하는 게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1년 넘게 용역까지 하고 있느냐? 지금 구미가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김천도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구미는 그 국가공단에 원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업들 굉장히 철수도 많이 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서울을 이제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김천 구미역을 통해서 이제 하니까 김천 구미역까지 접근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구미역에 KTX가 바로 들어와서 설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해서 그 방안이 굉장히 그쪽에서 강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미역에다가 KTX를 정차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구미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다라고 했던 그분들의 마음이랄까요? 거기에 어떤 구미 시민들의 어떤 그 정서 이런 것도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의견 나오는 것처럼 김천이 뭐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박살날 정도로 하면서 구미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절대 용납을 못하죠. 그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건데 이웃하고 있는 김천과 구미라고 하는 양도시 그리고 또 구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또 김천 출신들입니다. 실제 그분들하고 서로 갈등 관계가 너무 커진다든지 지역 간의 어떤 그런 분쟁 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김천역입니다. 여기 까맣게 돼 있는 요게 국철입니다. 국철. 이렇게 해서 대신 앞으로 해서 구미로 해가지고 대구까지 가죠. 그다음 여기는 김천구미역입니다. 여기 KTX 선이에요. 요게 KTX. 근데 구미역에 정차하는 방안을 하자 했더니 대안을 네 가지를 지금 1, 2, 3, 4 네 개를 지금 대안을 얘기를 검토를 했었어요. 첫 번째 대안은 여기 우리가 있는 이 학교 바로 앞에 이제 본계 쪽에 옛날에 보수기지라고 돼 있는 거기 그 위치에서 KTX에서 인입선을 끌어서 김천역으로 들어와서 그 김천역에 있었던 국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구미역에 갔다가 바로 쭉 빠져서 대구로 가는 요런 방안이 1번입니다. 대안 1번. 그게 대안 1번이고 두 번째 대안의 경우에는 김천구미역에서 현재 국철구미역으로 직결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두 번째 대안으로 검토가 됐던 거고
세 번째 대안은 뭐냐면 여기 구미에서 아포 대신으로 하죠. 대신역에서 김천 구미역으로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건데 여기서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국철을 연결해서 김천역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역과 김천역 사이에 김천구미역을 이렇게 연결해서 김천구미역을 통해서 가는 선을 이렇게 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악성 대안인데 여기 그 KTX 라인 중에 구미에 가까운 쪽에 신구미역을 신설하자 하는 게 네 번째 대안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었고 사실상 검토는 다 마친 상태에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가지 대안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 네 가지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얘기하면은 대안 4가 BC가 제일 낮습니다. BC라고 하는 게 베너핏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 들어간 거하고 편익이 얼만큼 나오느냐.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비용을 썼으면 100이라는 편익 이상이 나와야 이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비율이 1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BC가 1이 넘어야 되는데 여기 대안 4의 경우에는 0.2 정도 나옵니다. 0.2. 0.2 얼마입니다. 얼마인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0.2 얼마고 여기 3번 있죠. 3번. 대안 3은 0.3 얼마입니다. 그 다음에 대안 2는 0.4 얼마입니다. 대안 1은 0.7 얼마입니다. 그래서 다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편익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타당성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 방안이 용역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끝내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6월달에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용역하는 팀에서도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냥 살짝 덮어놨던 상태죠. 그래서 덮어놓은 상태인데 내용은 그 상태로 이미 끝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로 얘기했던 거는 구미에서는 그 역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제일 강했습니다. 자기들이 역을 만들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역을 만들면 우리 김천 구미역하고 여기 신구미역 요 사이가 한 2, 3km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KTX 그 역과 역 사이에는 최소한 5, 60km 정도는 이격 거리가 있어야 된다. 왜냐? 이게 시속 300km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정차했다가 다시 속도를 빼고 나면 만약에 20km밖에 안 되면 속도를 내자마자 다시 또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긴 했지만 그 방안은 그 역을 신설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에 맞지 않다 하는 게 문제가 있고 이게 왜 돌아갔지? 또 문제는 보시다시피 이쪽에다가 양목 근처에다가 이제 역을 만들게 되면 구미역은 여기잖아요. 이 구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접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또 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상대적으로 덜 나올 수가 있어요. 구미에 있는 상당 숫자는 오히려 김천구미 쪽으로 오는 게 더 가까울 수가 있다 하는 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대안 4라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BC가 0.2 얼마밖에 안 될 정도로 처음 저 안이 제기됐을 때부터 저 안은 안 되는 걸로 거의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구미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저건 제일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미역을 짓기라는 이 부분 저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다시피 없는 라인을 이만큼을 새로 깔아야 되잖아요. 라인을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해서 킬이 됐던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안 1 같은 경우에가 BC가 0.7 얼마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이걸 컨트롤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KTX 구미역 정차 방안은 실무 용역을 담당한 실무자들 얘기로는 조금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제가 혹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미진한 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 들고 얘기해. 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상태고, 자, 그래서 그다음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림입니다. 그림.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있죠? 여기 요거가 경부선 KTX입니다. 요게. 그다음에 여기 호남선 KTX고요. 그다음에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판교입니다. 판교. 판교에서 여주, 충주, 문경.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 위에 부분은 여기 판교에서 여주 있는 부분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구간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그 다음에 그 밑에 구간은 문경까지는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김천역에서 쭉 해서 진주 거제 가는 요게 그동안에 말이 많았던 남부 내륙철도라는 겁니다. 이 남부 내륙철도가 이게 우리의 지금 핫 포인트입니다. 핫 포인트. 남부 내륙철도는 아시다시피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해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BC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킬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민자로 하자 해서 민자를 신청했을 때 민자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또 지금 BC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남부 내륙 그 철도는 민자 타당성 조사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실무적으로는 사실 거의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를 쭉 다 봐서 아시겠지만 남부 내륙철도는 더 이상 그 민자로 하는 것은 어렵겠다 해서 국토부 장관이 민자는 이걸 킬하고 다시 재정 사업으로 되돌리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재정 사업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말의 이면에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사업을 바로 시행하겠다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비 타당성 조사 BC가 어떻게 된다고요? 1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노선의 남부 내륙철도가 이게 여기는 지금 5조 3천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난 그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 들어가면은 저게 6조가 될지 7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이 BC가 1이 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거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다 신청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그걸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에는 면제는 곤란하다. 면제는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면제하는 방안과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준을 조금 바꿔가지고 완화해가지고 뭐 유발 수요라든지 주말 수요라든지 여러 다른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편익을 조금 더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기준을 바꿔서 하는 것도 두 가지 대안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죠? 기준을 바꿔서 하면 어쨌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 해서 지금 최근에는 기류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남부 내륙철도가
이 남부 내륙철도가 이게 상당히 지금 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의결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 하는 상태, 그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꼭 실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남부 내륙철도의 기점이 어딘지 아시죠? 김천역입니다. 김천역. 그래서 김천역에서 아까 얘기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했던 것처럼 요 보수기지 앞에서 김천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김천역에 서고, 여기 점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남부 내륙철도 변경안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 남부 내륙철도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시면 이쪽에 있죠. 남부 내륙철도 당초안. 여기 점선 딱 돼 있잖아요. 처음에 철도 기본계획이라는 게 10년짜리 계획이 있는데, 철도 기본계획을 처음 당초안을 만들었을 때는 여기 양목 근처에서 여기서 분기해 가지고 진주 거제로 내려가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어요. 이래 되면 이게 김천 진주 거제 구간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김천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김천시 관내에 철도가 단 1cm도 안 지나간단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구간입니다. 원래 이번 철도 기본계획 말고 그 전에 한 15년 전에 했을 때, 그때 선은 분명히 김천 쪽으로 이게 나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처음 가져올 때는 당초안이 이쪽을 통해서 가는 걸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그때 제가 기획재정부 차관할 때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재정 사업을 포함한 계획은 기재부하고 다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마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당초 안이 이쪽에 있던 건데 이쪽에 김천으로 들어와야 된다 해서 계획을 수정을 해서 지금 이제 남부 내륙철도 이제 들어가는 요 진주 거제 가는 요 구간이 여기 학교 앞에, 요 학교 앞에 여기서부터 김천역으로 인입선을 끌어와서 김천역에서 감천내과 지나가지고 이제 진주 거제 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민자 적격성 검토도 하고 아마 그렇게만 올라갈 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김천 시민들이 요 바른시민 모니터단 우리 이장재 회장님을 비롯해서 김천 시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남부 내륙철도의 시점을 김천으로 확실히 가도록 원안을 고수하도록 거기에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김천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다가 잘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듯이 계획이 이쪽에서 선이 이렇게 꺼져 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내려가서 계획이 이제 라인이 돼 있으면 나중에 실제로 시행하면서 저걸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계획할 때 우리 여기 이규택 실장 계시지만 시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든지 계획할 때 그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때 바로 잡아야지 시간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남부 내륙철도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보세요. 판교에서 지금 여주, 충주, 문경까지 여기 라인이 와 있죠. 그다음에 김천서 진주 거제 가는 거 이제 곧 확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 문경하고 김천 사이가 싹 빕니다. 중간에 구멍이 나요, 구멍이.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아니다. 중간에 그 제가 좀 요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여기 수서하고 여기 요 정도 위치가 부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발. 판교에서 이렇게 놓은 부발이라고 있는데, 수서하고 부발을 연결하는 철도만 놓게 되면 서울에서 수서에서 쭉 여주, 충주, 문경, 김천, 진주, 거제까지 큰 라인이 하나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걸 요새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는 김천, 진주, 거제가 남부 내륙철도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여기 위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충주, 문경 철도
여주, 충주 사업하는 구간으로만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죠. 저기 수서에서부터 이렇게 여주, 충주, 문경, 김천, 진주, 거제까지 가는 요 선을 가칭 중부선이라고 이름부터 붙이자. 이름부터. 이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빠져나오는 구멍이요. 요게 경부 KTX고 수서에서 나오는 요게 SRT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빠져나오는 구멍은 서울하고 수서하고 두 군데인데 결국 라인은 합쳐져서 갑니다. 여기서 요 평택에서 오송까지 합쳐져서 가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빠져나오는 구멍 자체가 없거든요. 만약에 수서하고 부발을 연결해 가지고 문경 김천이 이어진다 그러면 수서에서는 기존의 경부선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쪽으로 별도로 빠져서 갈 수도 있거든요. 교통량이라든지 물동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다 집중되는데 서울로 접근하는 루트나 서울서 빠져나온 루트나 어디나 간에 서울서 나가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 줘야만이 교통량을 해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서에서 빠져나와서 진주 거제까지 갈 수 있도록 거대한 대동맥을 하나 만들자. 한반도의 남북을 관통하는 최장 KTX 노선이 하나 형성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류축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걸 가칭 중부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거를 좀 대한민국의 큰 프로젝트로 한번 우리가 강하게 좀 주장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천에 우리 김천 시민들 이렇게 성황리에 모여주셨는데 김천 시민들한테 김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김천만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면은 명분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외적으로 할 때는 김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잘 세워야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물건이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의 남북을 관통하는 물류축을 하나 형성하자. 이 이야기를 했더니 김현미 장관이 그 양반도 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경상남도 국정감사 갔을 때 여러분 김경수 지사 이름 많이 들어봤죠? 김경수 지사가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심 참모 중에 한 사람이고 가장 그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또 그런 것 같고 국감장에서 김경수 지사 뭐 얘기 뭐 드루킹 어쩌고 하려하니까 그냥 바로 여당 의원들이 그냥 전부 그냥 소리를 빽 질러가면서 혹시 그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경수 지사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우리가 김천 거제 이렇게 이걸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 하십니까? 김경수 지사가 지난번 선거 때 자기들은 서부 경남 KTX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김경수 지사의 공약에 나옵니다. 공약. 서부 경남 KTX. 그래서 내가 아니 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서부 경남 KTX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남부 내륙 철도거든요. 아니 그게 경남만 지나갑니까? 경북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점이 김천입니다. 김천. 그리고 행안위 그 국감위원으로 김천 출신 송원석 국회의원 와 있는데 거기다 서부 경남 KTX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업무 보고 만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제가 했죠. 저 수서에서부터 거제를 연결하는 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대동맥 하나 만들자 해서 가칭 중부선으로 이름을 붙이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 양반이 아주 좋은 그 제언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가 동의를 했어요. 뭐 동의하나 안 하나 뭐 아니 뭐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거죠. 그동안에 별로 안 울었더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 안 운다고 잘 모르고 그렇게 하면 일을 하면 안 되지. 공무원이 울지 않더라도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무엇이 중요한디 이 저 물류축이 중요한 걸 알면은 당연히 해야지 이 사람들 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우리 이철우 지사님한테도 연락을 해서 도에서 자료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기재부하고 그 국토부에 실무적으로 가서 때를 쓰라. 일단 때를 쓰라. 문제를 푸는 거는 위에서 푸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하구만. 가서 일단 때를 쓰라 하고 실무적으로 움직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시에서도 아마 그래서 좀 자료도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중부선으로 우리가 하자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약간 시간은 좀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되면 그 참 좋은 게요. 우리 김천 입장에서 보면 대구로 경주로 부산을 갈 수도 있고 진주 거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경으로 해가지고 수서 갈 수도 있고 바로 수서나 서울 지금 기존의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김천이 사통팔달 철도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김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도 물류를 우리가 땡겨올 수가 있어요. 김천역을 중심으로 한 물류 종합 기지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아니죠. 일단 이 중부선이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조금 롱텀으로 생각을 하면 이 그 철도망의 핵심적인 중추에 튼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지금 현재 계획 노선 중에 김천에서 진주 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김천에서 진주 가는 철도가 현재 철도망 기본 계획에 장기 검토 노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장기 검토 노선이라고 한 그 이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나 장래에 뭐 할 수도 있다 하는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동대구에서 여기 광주 가는 라인도 점선으로 돼 있고 김천서 진주 가는 전주 가는 라인도 점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대구하고 광주는 둘 다 광역시 아닙니까? 그리고 광역시인데다가 이제 워낙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달빛 동맹으로 가면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악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쪽의 인심도 전라남도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잘 활용을 나중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라인이 형성되면 진짜 그때는 김천이 상당히 SOC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그 그림을 보면 요 그림은 왜 이걸 했냐면요. 김천서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자들은 지네들이 서부 경남 KTX라 그랬지만 현재 공식적으로는 남부 내륙철도고 앞으로는 우리가 중부선 김천 거제 구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간인데 이게 이제 거제나 진주에서 올라오잖아요. 이걸 타고 올라오면 김천에서 이제 대전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서울역에서 광명을 거쳐서 평택으로 내려와서 대전까지 오지 않습니까? 수서에서 SRT가 이제 평택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요 평택과 오송 구간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 KTX 라인이 두 개가 이제 올라가는 선 내려가는 선 두 선이잖아요. 그 복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SRT도 오고 KTX도 오고 하다 보니까 평택 오송 구간이 굉장히 그 포화 상태라 가지고 철도 열차를 더 추가로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천서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저게 6조가 될지 7조가 될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내려올 차가 없어요. 차가. 진주 거제까지 갈 차가 없다고요. 진주 거제에서 차가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택 오송 구간에서 꽉 멈춰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저 구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평택 오송 구간을 이거를 확장을 해야 된다. 지금 복선인데 복선으로 두 선을 더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천 문경이 더 중요해 이 사람아. 진주 거제에서 오는 사람들은 김천역 통해서 문경으로 해가지고 바로 다 위로 빼면 돼. 이렇게
여기서 오는 거 여기 가면서 여기가 막힌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와가지고 일로 가지 말고 바로 쭉 해서 수서 쪽으로 다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쪽에 수서에서 부발만 연결해가지고 김천문경 연결하면 이쪽에는 완전히 생으로 만들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에 철도 얼마든지 보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죠.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확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철도가 완전히 저기가 포화가 돼가지고 무조건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명분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쪽에 유리한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김천서, 상주, 점촌, 문경까지 가는 현재 계획 노선에 대해서 그림을 따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남부 내륙철도가 여기 우리 저 학교 앞에서 라인을 빼고 김천역으로 가서 감천역까지 지나가지고 쭉 내려간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김천구미역하고 김천역을 하나로 합치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역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KTX가 쓰고 있는 김천구미역을 김천역으로 옮길 수 없잖아요. 그건 왜 못 옮기느냐? 여기 김천역은 김천역일 뿐이지 경북 KTX가 지나가는 라인 선상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김천역이. 그렇기 때문에 저쪽 거를 폐하고 이쪽으로 오는 거는 경부선 KTX를 우리가 못 쓴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김천역에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인 선상에 있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하나 또 다른 이야기는 김천역에 설 거를 전부 김천구미역으로 다 모를 수 없느냐. 이것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김천역을 없애버리고 김천구미역으로 가는 거를.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경북선 철도하고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현재 이제 그 여기 경북선, 여기 이제 문경으로 쭉 올라가는 선이잖아요. 이 선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생각한다 그러면 김천역을 폐하고 김천구미역으로 다 합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천구미역은 어차피 우리가 먹었는 거고 그죠? KTX 지금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천역을 외화동동 여기 KTX 들어오게 해가지고 남부 내륙철도든 뭐 중부선이든 어떻게 잘 해서 문경까지 해서 수서로 바로 가는 라인만 확보한다 그러면 김천역에도 KTX 쓰고 김천구미역에도 쓰고 우리 그 인구 15만도 안 되는 이런 작은 도시에서 KTX가 설 수 있는 역이 2개나 된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예리한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혜영 씨 한번 돼요? 뒤에 질문 안 해요? 원래 이게 질문이 그 강의를 해보면요 질문이 없는 거는 딱 2가지거든요. 아시다시피 강의를 그 100%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 강의 내용에 관심이 없거나 질문이 없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우리 총장님 강의 많이 해보셨잖아요. 안 그래요? 아 완벽해서 예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쏟고 넘어갑니다. 아 예, 질문.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까 구미역의 KTX 수요에 대해서 대한 1, 2, 3, 4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 2, 3, 4가 다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요.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거 이외에 추가적인 다른 대안을 더 검토하거나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 6월경에 이미 그 용역 자체는 실무적으로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실무적 용역은 내용상으로는 완료됐는데 공식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역 중이다. 아직 결론을 안 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적인 뭐 대안을 검토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철도 그런 정도로 하고 이 지금 우리 요거는 아마 우리 나중에 이규택 그 실장이 아마 소상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번에 조금 우리가 준비가 약간 미진해 가지고 사업이 예산에 반영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천에서는 그 산업단지 그 좀 어떨까 향후 발전에 꼭 필요하고 특히 자동차가 앞으로 튜닝이 제일 중요한 분야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연구부터 시작해서 들어오고 나면 튜닝과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제조라든지 제작 그 기업들이 많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근데 김천에 왜 이걸 하느냐? 우리는 김천에 도로공사가 와 있잖아요. 도로공사가 와 있고 그다음에 교통공단이 또 와 있고 하기 때문에 김천의 혁신도시에 들어 이제 이전해 온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교통 쪽하고 농업 쪽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도로공사와 교통공단을 활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쪽에 유능한 전문가들 인력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집적 효과를 통해서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고 하는 측면에서 김천이 최적지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게 국토부의 실무자들이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예산을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에 요 놈도 꼭 그 우리가 가져와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혁신도시가 지금 이제 우리가 구도심 얘기를 뭐 조금 했는데 혁신도시에도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여기도 혁신도시 계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그 전부터 쭉 들어보니까 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스포츠 이런 쪽이라든지 혁신도시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그쪽에서 이제 했던 게 수영장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혁신도시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수영장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번 선거 끝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김현미 장관하고 이강래 사장이 그 도로의 날 그 행사 때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도로공사 사장은 사실은 도공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죠. 자기들이 건물을 지면서 도로공사 본사 이전에 오면서 수영장을 다 지어놨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혁신도시 이전하는 그 기관들이 뭐 호화청사가 어떻다 저떻다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양론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기왕에 지방에 내려오는 기관 저 혁신도시 들어오는 공공기관들 청사도 좀 제대로 짓고 또 예술 작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주변에 공원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주변 환경을 좀 좋게 만들고 넓게 쓰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했던 공공기관들이 호화청사 이슈가 막 갑자기 불거져 가지고 수영장을 지어놓고는 활용을 못하고 그냥 그 위를 덮어서 탁구장으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도공에서도 이제 정착한 지가 이제 몇 년 되고 하니까 직원들도 희망을 하는 데가 있고 해서 그쪽에서도 필요성을 가지고 느끼고 있는 차에 마침 그래서 우리가 혁신도시 주민들이 계속 그걸 하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뭐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는 사이에 우리 황영수 수영연맹 회장이 또 특별히 이게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또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김현미 장관하고 이강래 사장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좋다. 그래서 이 김현미 장관한테 보고를 그래 따로 했어요. 그래죠. 수영장 따로 해가지고 오케이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저 이규택 실장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이제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서로 뭐 실강이 하는 사이에 시간이 조금 지났죠. 그래서 최근에 도공에서 이번 회의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걸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이 10월 말이니까 아마 거기 말로는 국정감사 끝나고 사업을 공사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공사 시작하면 이거는 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요. 아마 연말 연초쯤 되면은 혁신도시 주변에 뭐 농소나 남면 쪽에 있는 분들도
수월하게 수영장을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근데 여기 혁신 계시는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몇 분 계시네. 혁신 도시에 지난번에 내가 가서 봤을 때 문제점 중에 하나는 율곡 초등학교인가 거기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900 몇십 명이더라고요. 1000명에서 좀에 부족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물론 선생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한 반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 기준이 지금 24명인가 얼마쯤 클래스 기준이 있는데 그걸 이제 20명까지 이렇게 간다는 그런 스케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좁은 저 건물 안에 애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게 교육적으로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인근에 그때 무슨 초등학교였더라? 계령 서부 초등학교를 갔었나? 계령 초등학교를 갔었나? 갔더니 거기는 전교생이 다 합쳐야 40명이 안 되더만 36명인가 35명인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또한 또 문제예요. 6학년까지 그 전체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한 학년에 평균 한 6명 뭐 많아봐야 7, 8 아니면 서너 이래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교우 관계가 제대로 되냐 이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금 어차피 개인주의가 상당히 뭐 많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잘 적응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개인이 그냥 형해화돼 가지고 이 사회화 훈련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융합이랄까 뭐 통합이랄까 이런 측면에서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건 학교 문제가 조금 제대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결론은 뭐냐? 율곡동에 학교가 더 추가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게 지금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거기에 뭐 고등학교를 하나 더 해야 된다. 율곡 고등학교도 학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율곡 혁신도시 사시는 분들 뭐 고등학교 이전 관계 관심이 많습니까? 그 관심이 방향이 학교를 이전해야 해야 된다 아니면 신설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중앙고등학교가 이전해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은가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나? 그게 지난번에 안 그래도 중앙고등학교 이전 추진위원회 회의한다고 해서 그 가봤더니 중앙고등학교의 졸업생 들 중에서 김천시에서 그래도 나름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야기 들어봤더니 다들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재 있는 율곡 고등학교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마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에서 율곡동 혁신도시로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중앙고등학교만 있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그 학교가 혹시 그런 의향이 있어서 뭐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그런 거는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학교라고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 이전이라든지 신설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튼 좀 복잡한 까다로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요거는 예, 이규택 그 실장님이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마치기 전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 김천역 주변의 어떤 구도심 쪽에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저께 이제 시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천역 그 주변이 조금 뭐랄까 약간 낙후돼 보이고 좀 그래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 디자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필요한 그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 주변과 평화시장, 평화상가로 해서 옛날에는 거기 중앙초등학교 앞에 그 성남교 앞에 거기서부터 쭉 해서 부곡동 우리 시민의 탑이 있는데 삼거리 거기까지가 정말 뭐 김천의 명동거리라 그랬었습니다. 진짜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활기차고 영업도 잘 되고 했는데 요즘은 보면은 역 앞에 가면은 밥 먹을 때도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하고 좀 이쪽에 저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는 수영장 그거 하는 거하고 지금 이제 복합 그 뭡니까 이름이 뭐죠? 복합문화센터인가? 복합혁신센터. 복합혁신센터가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혹시 뭐 소규모 어떤 그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문화공간 같은 거 확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런 걸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기 제가 전 지평부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금 많이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 코롱 인더스트리 건물은 항인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김천 요 발전이 계획을 하신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그 혁신도시 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굳이 도로공사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으면 안 됩니까? 그 복합센터가 지하 1층, 지상 2층 348억을 들여갖고 국비 99억이고 뭐 지방세 248억 뭐 이렇게 한다는데 국회의원님께서 앞장서 갖고 국비를 많이 타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복합센터 엄청 큽니다. 그 터가 수영장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왜 자꾸 그 우리 지을 수 있는 거는 빼놓고 도로공사 그건 공사 거잖아요. 우리 식구에 아니잖아요. 거기 빌리 쓰려고 그럽니까? 그건 저도 약간의 의문이 있고요. 사실은 뭐 김천시청 저걸 지을 때도 그 당시 91년도에 되게 크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김천시청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은 되게 좁아요. 정말 각 부서마다 사람 섭립 접대할 데도 없어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말이 많은 성남시의 뭐 이재명 시장님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시청 지사를 1조 2천억을 주었어요.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는 분당이 오고 함께 해야 된다. 그 사람 독자적으로 밀어붙여가고 했어요. 그래도 빚더미에 앉은 나라가 될 것이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나아졌잖아요. 우리는 왜 자꾸 나라 걱정만 하고 우리 거 챙길 걱정을 안 합니까? 그게 제 질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에 대해서 뭐 제기할 필요는 없고요. 수영장을 김천시에서 재원을 들여서 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수영장을 그러면 국비를 들여서 지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영장 하나 지어놨잖아요. 저게 이제 전국체전할 때 그때 전국체전할 때 지은 거죠. 전국체전용으로 지었는데 전국체전을 하든지 이렇게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시설은 국비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 시설로 하게 되면 보조가 체육시설은 30%가 그 국고 지원 한도입니다. 3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하면 국고가 30억 들어오면 지방에서 시비를 70억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김천은 여기 이미 수영장이 큰 국제 대회를 할 수 있는 50m짜리 아닙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 추가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새로 짓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지어놓은 게 있으니
새로 시에서 돈을 뭐 그걸 하나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수백억을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미 있는 거를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한테 많은 그 수영이라고 하는 그런 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당초에 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공 수영장을 복원해서 쓰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동시 의원 이성호입니다. 의원님 항상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우선 혁신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혁신도시 하는 그 지원 문제, 그 시에서도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 방안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을 말하는 우리 구시가지 지역도 또 나름 낙후되어 있던 모암동이나 평화동 쪽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여러 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 단계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 사실 대신동은 뭐 구시가지 중에서 그래서 지금은 아주 번창한 지금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동도. 왜냐하면은 전부 다 우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배려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대신동에 대한 에너지원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저희 그 사매원에 가능하시면은 공공기관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사매원 많이는 바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규모가 크고 이래서 하나만 유치해 주신다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형성돼서 사무원이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좋은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대신동 오신 분들 많네. 말이 났으니까 조금 얘기하려고 하다 깜빡했는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 지방에 특히 김천에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해 와서 혁신도시를 구성을 했고 혁신도시가 앞으로 더 추가로 더 크게 발전하려고 그러면 기관이 추가로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녹록치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23개인가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그때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니고요. 무소속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이 양반이. 무소속 국회의원 나올 때 그때도 공약으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이번에 집권당 대표가 되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크게 이제 막 폭발해가지고 뉴스가 됐는데 실제로 그러면 정부에서 그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걸 추진하려 그러면 어디서 과거에 공공기관 이전했던 사례를 보면 국토부에서 일부 담당을 하고 의사결정은 균형발전 지금은 지역발전위원회인가 그쪽에서 디자인을 해서 결론을 냈었습니다. 근데 양쪽 다 어디에서도 지금 아무도 펜대 놀리는 사람이 없어요. 양쪽 다. 그 와중에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열흘쯤 됐나 모르겠는데요. 이해찬 대표도 약간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전부 120 몇 개 그건 아니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처음 했던 결론 냈던 그 이후에 새로 추가로 만들어진 기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그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해가지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다고 남길 기관, 보낼 기관, 어느 지역으로 보내고 이게 엄청 복잡하게 그걸 만들어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때 결론 내릴 때 있던 기관 중에는 뭐 한국은행, 산업은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도 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스테이. 왜냐? 이거는 그냥 기관의 지방 이전 내지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다 해서 남긴 기관들은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때 결론을 낸 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도 살짝 말을 바꿔가지고 그 이후에 새로 생긴 기관만 대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상태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일 뿐이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저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하는 거고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에 관해서 움직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는 지금 이제 TF도 구성해가지고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필요하면 힘을 모아서 우리도 달려가서 그냥 땡겨올 만반의 태세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보면 조금 묘한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막 계속 이렇게 우리가 달리다가는 헛심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조금 이걸 잘 상황 돌아가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고. 지금부터 질문은 우리 모니터단에서 질문을 받아서 우리 송원석 의원님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걸로 좀 하고 시간이 막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1시간 반 지났습니다. 아유, 예. 너무 많은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송원석 국회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